그날도 조용한 아침이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없었다. 익숙해졌다고 말하기엔 아직 마음 한쪽이 매번 먼저 깨어 있었다. 침대에서 눈을 뜬 순간 귀가 먼저 움직였다.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현관 쪽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나지 않는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 한쪽이 먼저 가라앉았다. 부엌으로 가는 길은 짧았다. 예전 집에서는 거실을 가로질러야 했고 복도를 지나야 했다. 지금은 몇 걸음이면 닿는다. 좁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았다. 물을 끓이는 동안 창밖을 봤다. 아파트 단지 안쪽 놀이터가 보였다. 아침 일찍부터 나온 아이는 없었다. 그네만 바람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으면 시간이 천천히 지나갔다. 전에는 시간이 모자랐다. 아침을 챙기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러 나가고 그 사이사이 전화가 왔고 누군가의 일정을 물었고 내일은 늘 뒤로 밀렸다. 지금은 시간이 남았다. 무엇을 해도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유가 처음엔 무겁게 느껴졌다. 이 집에서 나는 부모로 살았다. 나 자신보다 아이들 일정과 형편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었다. 집은 언제나 남겨줄 것이었고 나는 늘 기다리는 쪽이었다. 그 집을 처음 샀을 때가 떠올랐다. 봄이었다. 벚꽃이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고 이삿짐을 나르는 날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었다. 아이들은 어렸다. 방을 정하느라 서로 다투기도 했고 베란다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지기도 했다. 그때는 모든 게 앞을 향해 있었다. 이 집에서 아이들이 자랄 거라고 믿었고 언젠가 이 집에서 손주들도 보게 될 거라고 상상했다. 그 상상은 오래갔다. 10년도 넘게, 20년도 넘게. 집은 조금씩 낡아갔지만 나는 고쳐가며 지켰다. 보일러를 바꾸고 벽지를 새로 바르고 싱크대를 교체했다. 아이들이 나중에 불편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편안하도록 그런 마음으로 집을 가꿨다. 하지만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돌아왔다. 명절 때 짧게, 용건이 있을 때 급하게, 그리고 다시 떠났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았다. 아이들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집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 자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연락은 점점 짧아졌고 말의 온도도 달라졌다. 안부는 형식이 되었고 집 이야기는 구체가 되었다. 요즘 그 동네 집값 어떻대요? 혹시 리모델링 생각 있으세요? 나중에 팔게 되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 말들이 나쁜 건 아니었다. 현실적인 이야기였고 합리적인 질문이었다. 다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내가 사는 집이 아니라 언젠가 정리될 부동산으로 불리는 기분이었다.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이 집이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어느 가을 저녁이었다. 창문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왔다. 커튼이 크게 흔들렸고 탁자 위에 놓인 종이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걸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집에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이 무섭게 느껴졌다. 집을 떠나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다만 이 집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다. 집은 그저 공간일 뿐이었다. 아이들을 기다리는 장소이고 나중을 위해 유지하는 자산이었다. 그 안에 내가 원하는 노후는 없었다. 밤이 되면 집은 더 넓게 느껴졌다. 방 3개, 거실 하나, 부엌 하나.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과한 공간이었다. 불을 켜지 않은 방은 어둠 속에 가만히 있었고 그 어둠이 때때로 무섭게 느껴졌다. 청소는 점점 힘들어졌다. 구석구석 닦아내는 게 예전처럼 쉽지 않았다.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은 그냥 두게 됐고 먼지가 쌓여도 애써 외면했다. 그렇게 집은 조금씩 낯선 곳이 되어갔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았다. 집을 팔겠다고 마음먹은 날 특별한 사건은 없었다. 다만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다. 남은 시간을 비처럼 살고 싶지 않았다. 그 결심은 갑작스럽지 않았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어느 날 조용히 표면으로 떠오른 것뿐이었다. 중개사무소를 찾아간 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비가 조금 내렸고 우산을 쓰고 걸어갔다. 사무소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남자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에게 집을 팔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몇 가지를 물었다. 언제쯤 팔 생각인지, 급한지 아닌지, 희망 가격은 얼마인지.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급하지 않지만 빠를수록 좋고 가격은 시세에 맞춰달라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며칠 안에 집을 보러 오겠다고 했다. 사무소를 나오는 길에 가슴이 뛰었다. 두렵다기보다는 낯선 감정이었다. 뭔가를 시작했다는 느낌. 오랜 시간 멈춰있던 삶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무렵의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이 풍경을 앞으로 얼마나 더 보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슬프지는 않았다. 집을 내놓은 뒤 며칠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중개인이 다녀갔고 사진을 몇 장 찍어갔다. 거실, 방, 부엌, 베란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집은 내가 아는 집과 조금 달라 보였다. 더 넓어 보이기도 했고 더 낡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사진을 찍으면서 몇 가지를 조언했다. 이 벽지는 새로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명을 좀 더 밝게 해두시면 인상이 달라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대로 두기로 했다. 지금 이 집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꾸미고 싶지 않았다. 첫 번째 방문객이 온 건 일주일쯤 지나서였다. 젊은 부부였다. 아이가 하나 있는 것 같았고 둘째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들은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방 크기를 재고 채광을 확인하고 수납 공간을 열어보기도 했다. 나는 부엌 한쪽에 서서 그들을 지켜봤다. 그들의 눈에 이 집은 어떻게 보일까? 낡은 집일까? 아니면 가능성 있는 공간일까? 여자가 베란다 쪽을 가리키며 남편에게 뭐라고 속삭였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문을 열어보았다. 바람이 들어왔고 커튼이 흔들렸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 집이 이미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떠난 뒤 중개인이 말했다. 관심은 있으신데 조금 더 알아보신대요. 나는 괜찮다고 했다. 급할 것 없다고.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빨리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다. 그 무렵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랜만이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목소리는 익숙했지만 조금 피곤해 보였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응, 괜찮아. 짧은 안부가 오갔다. 그러다 아이가 물었다. 혹시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 가보셨어요? 거기 괜찮다던데. 아니, 아직. 한번 가보세요. 분위기 좋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아이도 이 동네를 자주 오지 않는다는 걸 새삼 느꼈다. 카페를 추천하면서도 함께 가자는 말은 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아이가 나쁜 건 아니었다. 바쁘고 각자의 삶이 있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때때로 쓸쓸하게 느껴졌다. 두 번째 방문객이 왔고 세 번째도 왔다. 모두 젊은 사람들이었다. 신혼부부, 아이 둘 딸린 가족, 직장 때문에 이사 온다는 남자. 그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이 집을 보러 왔고 저마다의 이유로 떠났다. 어떤 이는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했고 어떤 이는 더 좋은 조건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나는 그들을 보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촉하지 않았고 설득하지도 않았다. 그저 인사만 나눴다. 그러던 어느 날 중개인이 연락을 해왔다.
계약하고 싶다는 분이 계세요. 언제쯤 보러 왔던 분인가요? 두 번째 오셨던 부부요. 다시 한번 보러 오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다고 했다. 그들은 다음 날 다시 왔다. 이번엔 아이와 함께였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집안을 뛰어다녔고 방마다 들어가 보며 좋아했다. 엄마, 여기 내 방? 응, 여기 내 방으로 하자. 아이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오래전이 떠올랐다. 우리 아이들도 저랬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방을 정하느라 떠들고 신나서 뛰어다녔었다. 그때는 그 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이 집에서 가장 따뜻했던 시간이었다.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다. 서류를 주고받고 날인을 하고 날짜를 정했다. 한 달 뒤에 집을 비우기로 했다. 그들은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조금 떨렸다. 그게 긴장 때문인지 후회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혼자 집안을 천천히 걸었다. 거실, 부엌, 방, 복도. 벽에 손을 대보기도 하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기도 했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이 하나씩 떠올랐다. 아이들의 생일, 명절 음식을 준비하던 날, 밤늦게 혼자 차를 마시던 시간. 그 모든 기억이 이 벽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기억들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이 집을 떠나지 않으면 나는 계속 과거 속에 머물 것 같았다. 짐을 정리하기 시작한 건 그 다음 주부터였다. 생각보다 버릴 게 많았다. 오래된 옷, 사용하지 않는 그릇, 깨진 소품들. 하나씩 꺼내보면서 이걸 왜 이렇게 오래 두었나 싶은 것들이 많았다. 아이들 물건도 몇 개 나왔다. 오래된 공책, 색연필, 낡은 인형. 그걸 보면서 아이들에게 연락할까 생각했다. 가져갈 거냐고 물어볼까?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아마 필요 없다고 할 게 뻔했다. 그래서 그냥 박스에 담았다. 나중에 버릴지 어딘가에 보관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했다. 짐을 싸는 동안 집은 점점 텅 비어갔다. 선반이 비고 서랍이 비고 벽에 걸렸던 액자가 내려졌다. 집이 넓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낯설어졌다. 이곳이 정말 내가 살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사 갈 곳은 이미 정해두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방 하나, 부엌과 거실이 붙어 있는 구조. 처음 보러 갔을 때는 좁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두 번째 갔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 살기에 딱 맞는 크기였다. 청소도 쉬울 것 같았고 관리도 간단할 것 같았다. 무엇보다 이곳엔 기억이 없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집을 떠나기 며칠 전 마지막으로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익숙한 슈퍼, 자주 가던 약국, 오래된 공원. 그 길을 걸으면서 이곳에서의 삶이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다. 슬프지는 않았다. 다만 무언가 끝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다는 생각.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다. 저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웃었었나? 그리고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되었을까? 집을 완전히 비운 날은 흐린 오후였다. 이삿짐 차가 떠나고 집안은 텅 비었다. 마지막으로 방 하나하나를 돌아봤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간. 벽에는 액자가 걸렸던 자리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가구가 놓였던 자국이 보였다. 그 흔적들을 보면서 이곳에 내가 살았다는 증거가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싶었다. 현관문을 잠그기 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돌아서면 끝이었다. 이 집과의 모든 시간이 과거가 되는 순간이었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고 다시 잡았다가 놓았다. 그러다 천천히 문을 닫았다. 딸깍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새 집으로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다.
같은 동네는 아니었지만 완전히 낯선 곳도 아니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봤다.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고 조금씩 낯선 풍경으로 바뀌었다. 새 건물들이 보였고 처음 보는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 맞으세요? 기사가 물었다. 네, 여기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다. 높지 않은 건물이었다. 5층짜리 오피스텔. 외관은 깔끔했고 입구는 작았다. 짐은 이미 들어와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박스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좁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좁음이 답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정감 같은 게 느껴졌다. 이 공간 안에서는 모든 게 손에 닿았다. 부엌도 가깝고 화장실도 가깝고 침대도 바로 옆이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었다. 박스를 풀기 시작했다. 옷을 정리하고 그릇을 꺼내고 이불을 폈다.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이곳이 조금씩 내 공간이 되어갔다. 저녁 무렵이 되자 대충 정리가 끝났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예전 집만큼 새지 않았지만 시원했다. 창밖으로는 다른 건물들이 보였고 저 멀리 작은 산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였다. 풍경은 달랐지만 하늘은 같았다. 그날 밤 새 집에서의 첫 잠을 잤다. 침대는 예전 것과 같았지만 느낌은 달랐다. 조용했다. 아니, 조용하다기보다는 고요했다. 예전 집에서는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들이 들렸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 수도관에서 나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 소리. 그 소리들이 익숙했고 그 소리들과 함께 잠들었다. 여기서는 그런 소리가 없었다. 대신 복도 쪽에서 가끔 발소리가 들렸고 위층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낯선 소리들이었다. 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다. 그저 다를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었다.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예전엔 설거지가 일이었다. 그릇이 많았고 싱크대가 넓었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지금은 몇 분이면 끝났다. 그릇도 몇 개 없었고 싱크대도 작았다. 청소도 쉬워졌다. 방 하나만 쓸고 닦으면 됐다. 부엌과 거실이 붙어 있어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었다. 예전 집에서는 청소가 하루 일과였다. 방마다 돌아다니며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구석구석 신경 써야 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시간이 남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가만히 앉아있기도 했고 책을 펼쳤다가 덮기도 했다. 밖으로 나가볼까 싶다가도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그냥 앉아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근처 마트에 갔다. 작은 마트였다. 예전에 다니던 대형마트와는 달랐다. 통로가 좁았고 물건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필요한 건 다 있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서 있던 할머니가 뒤를 돌아봤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이사 오셨어요? 네, 얼마 전에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저쪽 동네에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조용하고 살기 좋아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다. 작은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눈 자연스러운 말이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할머니가 다시 말을 걸었다. 혹시 시간 되면 저쪽 공원 한번 가보세요. 산책하기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공원에 가봤다. 크지 않은 공원이었다. 나무가 몇 그루 있었고 벤치가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사람은 많지 않았다. 산책하는 노인 몇 명,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 벤치에 앉아 책을 보는 사람. 그 풍경이 평화로웠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람을 느끼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게 좋았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예전과 많이 달랐다.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군가를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전화가 오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았다. 저녁을 간단히 먹어도 미안하지 않았다.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처음엔 그게 이상했다. 평생을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상함이 자연스러움으로 바뀌었다. 이게 내 삶이구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연락을 차단하는 손은 오래 망설였다. 그건 어느 날 저녁이었다. 아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요즘 연락이 안 되네요. 괜찮으세요? 문자를 보면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대답을 해야 할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괜찮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결국 똑같을 것 같았다. 형식적인 안부가 오가고 짧은 대화가 이어지고 그리고 다시 연락이 끊길 것이다. 그 반복이 지쳤다. 기대하고 실망하는 게 지쳤다. 문자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며칠이 지나고 또 문자가 왔다. 집 정리는 다 하셨어요?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이번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다. 벨소리가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2번, 3번 더 울렸다. 그때마다 손이 핸드폰 쪽으로 갔지만 끝내 받지 않았다. 전화가 끊기고 부재중 표시가 떴다. 그걸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다.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후련한 마음도 있었다. 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도 되는구나. 그날 밤 오래 생각했다. 이대로 연락을 끊으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원망할까? 아니면 이해할까? 걱정할까? 아니면 그냥 잊을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 기대가 있는 한 실망도 따라왔다. 연결되어 있는 한 상처도 이어졌다. 그래서 결심했다. 차단하기로. 미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들고 연락처를 열었다. 아이 이름이 보였다. 그 이름을 오래 바라봤다. 이 이름을 처음 지었을 때가 떠올랐다.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이름을 불러줬던 순간. 그때는 이 아이가 내 전부였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 이름을 지워야 하는 순간이 왔다. 차단 버튼을 눌렀다. 확인 창이 떴다. 정말 차단하시겠습니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천천히 눌렀다. 확인. 그리고 아이의 이름이 사라졌다. 연락처에서, 메시지에서, 통화 기록에서 모두 사라졌다. 그 순간 숨이 깊게 내려갔다. 차단을 하고 나서 며칠간은 불안했다. 핸드폰을 자꾸 확인하게 됐다. 혹시 연락이 왔나?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하지만 아무 알림도 뜨지 않았다. 당연했다. 차단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자꾸 확인했다. 습관처럼, 불안처럼. 일주일쯤 지나자 그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핸드폰을 보는 횟수가 줄었고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아졌다. 대신 다른 감정이 찾아왔다. 공허함 같은 것. 뭔가 비어있는 느낌.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던 무언가가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공허함도 나쁘지만은 않았다. 비어있다는 건 채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새로운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어느 날 아침 공원에 다시 갔다. 이번에는 조금 일찍 나갔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이었다. 공기가 차가웠고 하늘은 연한 주황빛이었다. 공원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운동하는 노인 한두 명, 강아지 산책 나온 사람 정도.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언제부터 이런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을까? 그냥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보는 시간. 평생 누군가를 챙기고 뭔가를 준비하고 걱정하느라 바빴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게 외로움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유이기도 했다. 마트 할머니를 다시 만난 건 그 다음 주였다. 역시 계산대 앞에서였다. 할머니가 먼저 알아보고 웃었다. 공원 가보셨어요? 네, 다녀왔어요. 좋더라고요. 그럼 됐네요. 자주 나오세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요.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면서 다시 한번 손을 흔들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동네가 조금씩 익숙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낯선 곳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곳이었다. 어느 날 저녁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고 있었다. 저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놀이터에서 노는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전 생각이 났다.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놀았었다. 집 근처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뛰어다니며 웃었었다. 그때는 그 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가장 생생했던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자라고 집을 떠나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그 소리는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다른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내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소리가 나쁘지 않았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웃고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지금의 노후는 넉넉하지 않다. 집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 이 작은 오피스텔을 샀다. 남은 돈은 많지 않았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생각하면 빠듯했다. 하지만 불안하지는 않았다. 예전처럼 큰 집을 관리할 필요가 없었고 예전처럼 많은 걸 유지할 필요도 없었다. 필요한 만큼만 쓰고 필요한 만큼만 살면 됐다. 외식은 줄었지만 집에서 해먹는 밥이 나쁘지 않았다. 옷은 새로 사지 않았지만 입을 만한 건 충분했다. 크게 부족한 건 없었다. 무엇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고 언젠가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두려움도 없었다. 내가 가진 건 적었지만 그게 온전히 내 것이었다. 그게 중요했다.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창가에 앉아 밖을 봤다. 어두운 하늘, 불 켜진 건물들, 가끔 지나가는 차. 그 풍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 자식과의 연결을 끄는 게 정말 최선이었을까? 언젠가 후회하게 되지는 않을까? 답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평생 알 수 없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서서히 무너졌을 것이다. 지금은 달랐다. 혼자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외롭지만 견딜 수 있었다. 부족하지만 살아갈 수 있었다. 이게 도망인지 선택인지는 아직 나도 모른다. 어떤 날은 도망친 것 같아서 부끄러웠고 어떤 날은 선택한 것 같아서 당당했다. 그 두 감정이 번갈아 찾아왔고 나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기로 했다. 그저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라는 것만 기억하기로 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나는 이제 나의 노후를 살고 있다는 것. 누군가의 부모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 그게 외롭다면 외로운 것이고 자유롭다면 자유로운 것이다. 어느 날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옆자리에 누가 앉았다. 고개를 돌리니 마트 할머니였다. 오늘도 나오셨네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그러게요. 요즘 날씨 참 좋죠.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렸다. 저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혼자 사세요? 네. 가족은요? 있긴 한데 연락은 안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죠. 다들 바쁘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 떠났고 아들은 멀리 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근데 뭐 그렇다고 계속 슬퍼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할머니는 웃었다.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그냥 사는 것. 거창한 의미를 붙이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어쩌면 노후의 전부일지도 몰랐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들어가야겠네요. 또 봐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머니가 떠나고 나는 조금 더 앉아 있었다. 노을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아침을 먹고 청소를 하고 공원에 나왔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지금은 소중하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평범함이 지루했다. 매일 같은 일상, 변화 없는 하루. 그게 답답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평범하다는 건 평온하다는 뜻이기도 했다. 큰 사건이 없다는 건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걸 이제야 알게 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렀다. 저녁거리를 살 요량이었다. 간단한 반찬 몇 가지를 골랐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가게 주인이 말했다. 요즘 자주 보네요. 네, 이 근처로 이사 왔거든요. 그렇구나. 잘 왔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와요. 그 말에 고맙다고 인사했다. 작은 말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 동네에서 나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쓸쓸하지 않았다. 창밖을 보면서 천천히 먹었다. 밤이 깊어지고 불빛들이 하나씩 꺼졌다. 나도 불을 끄고 누웠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특별한 일은 없겠지.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공원에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반복.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나는 살아 있었다.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그게 중요했다. 눈을 감았다. 잠이 천천히 찾아왔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다. 후회는 없다. 미안함은 있지만 후회는 없다. 이 길이 옳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다. 그리고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이다. 혼자지만 나답게, 외롭지만 자유롭게. 이게 나의 노후다. 누군가에게는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공감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 이 삶을 받아들였다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걸로 충분하다. 바람이 불어왔다. 커튼이 조금 흔들렸다. 어디선가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작은 빗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잠에 빠져들었다. 내일도 비가 올까? 그럼 공원 대신 집에 있어야겠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면 되겠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삶은 계속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속에서 나는 그냥 살아간다. 그게 전부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